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강생 인터뷰, 수강생 성공 사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잘 됐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제가 전달을 하러 특별히 우리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장사에서 성공할 때 필요한 조건을 얘기를 하죠. 조건 중에 강조하는 게 역량을 제가 강조했죠. 역량이라는 게 이제 상품 감각이라든지 인사이트 역량이고, 그 다음에 뭐 노력, 뭐 정보, 생각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요소가 뭐냐? 돈이죠. 자본이 있어야지만 내가 뭘 할 수가 있어요. 자본이 여유가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장사를 할 수가 있고, 제가 낚싯대 얘기도 많이 하는데 결국 그것도 돈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제일 중요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제가 그 신사임당 유튜브 나갔을 때 뭐 청년 뭐 이 정도로 돌아가면 뭐 하겠냐, 그래서 제가 돈을 빌린다. 2천만 원. 돈이 없어도 뭐 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돈 없게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막 꼬여요. 꼬이고 고난스러워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자본금이 많고 돈 지원을 받는 상태에서 장사를 하면은 옵션이 많아지고 삶의 퀄리티도 좋아지고 성공률도 높아지고,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사실 이 자본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뭐 크게 언급을 안 했지만, 이제 정부 지원금이라는 하나의 요소가 하나 있죠, 그죠? 맞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네. 좀 하려고 해요. 정부 지원금. 정부 지원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돈만 받는 거로 생각하지만 두 가지가 있죠. 맞습니다. 네. 대출 받는 게 있고 그냥 받는 게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라는 건 그냥 돈을 지원받는 거고, 맞아요. 그 돈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내가 딴 데 쓸 거를 대신 집행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네. 이건 돈을 받는 거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출을 받는 거는 이제 아주 좋은 조건으로 맞아요. 네. 정부가 돈을 빌려주는 건데, 이자도 낮죠. 이자도 금리도 낮은 편이고 또 그에 따른 책임이라든지 뭐 연대 보증이라든지 그런 리스크도 좀 없는 편입니다. 뭐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걸로는 안 갚아도 되는 대출. 그렇죠, 사실. 네. 뭐, 맞아요. 평생 갚지 않는 돈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얘기할 게 하나는 정부 지원금 받는 거하고 대출. 근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 사장님이 상당히 잘했어요. 왜 잘했느냐? 비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장님이 과거에 심사위원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면 정부 지원금을 심사를 네.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인사이트를 많이 아는 거죠. 합격, 네. 불합격의 기준. 그렇죠. 어느 어떻게 정도 해야지 이제 합격을 하고 어떻게 하면 감이 떨어지느냐. 네. 근데 그러던 분이 어쨌든 저하고 같이 강의를 들으시고 맞아요. 사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갑이 돼가지고 그걸 심사를 하다가 맞아요. 네. 의뢰 입장에서 그 갑의 그 메커니즘을 다 알기 때문에 맞아요. 돈을 잘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항상 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소싱하는지에 대해서는 퍼즐이 안 맞춰져 있었는데 해외 소싱을 알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극단의 만남이라고 해야 되나? 극과 극의 이제 퍼즐이 맞춰진 거죠, 사실. 그죠. 그러니까 네. 사장님은 그 가점, 감점, 어떻게 해야지 붙나 이런 메커니즘을 맞아요. 잘 이해하는 상태인데, 맞아요. 한 가지 이런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은 맞아요. 사업 아이템, 맞아요. 사업 계획, 그죠? 맞아요. 결국 뭘 가지고 돈을 벌 그러니까요. 거냐. 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전문가들이 모르는 분야였는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어쨌든 배우셔서 적용을 하니까 이게 다 풀린 거죠. 풀리는 거죠. 맞아요. 줄줄줄줄줄이. 네. 해외 소싱으로 풀리게 됐죠. 그래서 정부지원금이라는 제도와 해외 소싱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해외 소싱을 배웠잖아요, 그죠? 지금 공부하고 계시고.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라면은 다른 어떤 그 어플리컨트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이런 정부지원금이라든지 대출? 그렇죠. 그걸 뭐라고 네. 부르죠? 정부 정책 자금이라는 정책 자금. 표현이 있어요. 대출을 정책 자금이라고 하고 네. 그 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정부 지원금. 그냥 주는 거랑 대출하는 거, 맞습니다. 이거를 훨씬 더 파격적으로 유리하게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사장님은 그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조금 디테일하게 개인 소개를 해주시면. 저는 미국에서 일단 공부를 오랫동안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박사과정까지 경영학 전공을 해서 하다가 이제 그냥 남들 하듯이 그냥 뭐 공기업 취직해서 회사를 다녔어요. 공기업이 좀 이제 좋은 네, 좋은 공기업이. 그냥 누구나 말하면 아실만한 데이고 거기서 이제 정부 정책 자금 아니면 뭐 정부 제안 사업 그런 것들을 평가를 주관하는 일들을 오랫동안 했었고요. 그 이제 조달청하고 한전, 네. 서울대학교가 거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이저 레벨에서 심사를 하신 거죠. 네. 그러다가 평소에도 저도 사실
창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표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해외 소싱에 대해서 이제 퍼즐이 풀렸던 거죠. 아, 해외 소싱을 해서 아이템을 가져올 수도 있구나. 실제로 내가 평가해서 그 합격시킨 사람들이 해외 소싱을 통해서 아이템을 가져오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아, 이건 내가 그냥 해도 되겠는데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디즈 보면은 다 뭐 개발해서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해외 맞아요. 소싱이더라. 맞아요. 똑같은 거네, 그죠? 네. 사장님이 네. 다 합격했던 것들 모아놓고 보니까 맞아요. 이게 다 해외 소싱이었구나를 이제 안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한 2년 만에 한 8억 정도의 정부 지원 자금, 정책 자금 통합해서 8억 정도 지원을 받았고요. 또 제품 개발도 이제 라이센싱이라는 거를 또 이제 알게 되면서 라이센싱도 하면서 와디지에 런칭을 했고 처음 런칭한 제품은 한 열흘 만에 한 9천만 원 정도 했고 지금 또 진행하고 있는 거는 한 3, 4일 됐는데 지금 거의 1억 정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뭐 코스코, 이마트 이런 데 쭉 연락 오고. 네, 맞습니다. 카카오도 들어가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돈도 잘 받았고 장사까지 잘 되네, 그죠? 아, 네. 근데 물론 이제 사장님은 좀 잘했어요. 공부할 때부터 좀 남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워낙 잘하신 분이었는데 뭐 이런 얘기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심사위원도 했다가 또 심사도 받았다가 하면서 맞아요. 그 내부 이야기들 맞아요. 그런 걸 지금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아요. 또 원래 제가 그쪽 비슷한 분야에 있다 보니까 이제 내부 사정을 좀 잘 아니까 심사위원들에 대해서 좀 속속들이 그들이 말 못하는 분야도 좀 알게 됐고 그러니까 외부에 네. 오픈되지 않은 그렇죠. 당락의 기준, 맞아요. 네. 합격과 불합격에 대해서 외부에 뭐 이렇게 하면 너 해라라고 나오지만 실제로 안에서 어떤 거는 합격, 어떤 불합격. 맞아요. 요 메커니즘을 아시는 거죠? 맞아요. 네, 그걸 좀 알게 됐죠. 네. 그 이야기를 오늘 좀 우리가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또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그런 이해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뭐 은행 직원들도 말 못하는 자기들만의 사정이 있고 벤처 투자자들도 말 못하는 사정들이 있고 자기들만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우리가 알면은 훨씬 더 확률 높게 그럼요. 지원할 수 있다. 그럼요. 네. 뭐 완벽하네요,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뭐 내용이 오픈될 수 있는지는 일단 모르겠지만 최대한 일단 다 찍어보고 네. 문제가 되는 건 제가 편집을 해서 네. 아직 지금 업에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좀 할게요. 그리고 이제 VC가 이제 벤처 캐피탈 이제 외부 투자자들하고도 미팅을 많이 하시면서 얻은 거는 아마 그런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내가 어쨌든 돈 잘 받았어. 맞아요. 그 다음에 사업 잘 했어. 근데 이 사업을 어떤 모양으로 내가 그렇죠. 꾸며가야지 나중에 엑시트 가능한가, 그러니까 즉 판매가 가능한가, 맞아요. 이 사업을 매각이 가능한가. 맞아요. 똑같이 돈을 벌더라도 매출이 뭐 연 10억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꾸미면은 매각하고 엑시트 가능하고 그럼요. 네. 이렇게 꾸미면은 매출이 없더라도 사실 그렇죠. 매각하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또 처음 세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또 완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그런 사업 배울 수 디자인에 대해서 할 수 있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아주 고급스러운 내용이긴 한데 뭐 일단 한번 해보죠. 뭐. 알겠습니다. 뭐 네. 이게 뭐 어느 정도 장사의 감이 있으신 분들이 이 내용을 들으면 뭐 이건 뭐 몇 억 이상의 강의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부터 해봅시다.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분야, 네. 정책 자금하고 네. 지원금, 지원금. 네. 그러니까 돈 받는 거랑 대출.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잘 하느냐, 맞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성공률을 높이느냐에 맞아요.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제일 유리한 사람이 누구예요, 일단? 일단은 아직 창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 아직까지 사업자 등록증을 내보신 적이 없는 분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제일 유리한 거고. 네. 그러니까 유리한 섹터 1번이 1번이 지금 준비하는 사람. 맞아요. 예비 창업자들에 예비 창업자. 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고요. 유리한 섹터 2. 2는 이제 1년 미만 이제 막 시작하신 분, 그분들도 굉장히 유리하고요. 섹터 3. 그 다음에 이제 3년 미만 아직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3년 안 되신 분들. 그러니까 요 세 섹터가 각각의 이제 유리한 그 지원금이 있는 거죠. 네. 청년 당연히 유리하겠고. 그럼요. 청년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잘 돼 청년은 이제 있습니다. 다 가점이 되는 거고. 여기는. 네, 맞습니다. 매출은 한 어느 정도 이하여야 한 유리할까요? 10억 이하 정도면 유리한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이거 들으시는 분들 다 되나요? 네, 그렇죠, 사실. 아주 일부에 장사 크게 하시는 분들 제 유튜브 들으신 분 빼고는 다 되네, 그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듣기로는 1.5% 장사하시는 사람 중에서 1.5%만 이거를 받는다. 아, 맞아요.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네. 대부분 90%가 자기 자금을 써서 네. 아니면 뭐 부모님 자금이라든지 그런 걸 하시고 1.5%만 정부 지원금, 정책 자금을 이용하신다라고 돼 있어요. 통계 자료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가 제가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장사에 대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정부 지원금이 워낙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뭐 많이 들리잖아요. 그럼 뭐 지원금 준다는데 한번 알아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그래도 장사를 한 20년 넘게 한 사람 입장에서 남들보다 네. 좀 이제 쉽게 알아볼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렇죠. 알아보는 걸. 근데 제 결론이 뭐냐? 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럴 수 있죠. 그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 키워드 노출하는 건데 네. 상위 노출. 그거보다 이게 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그럴 수 정보가 너무 맞아요. 산반돼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이런 정책 지원금, 정부 지원 관련해 가지고 영상을 쫙 다 봤는데 네. 뭐 이런 얘기들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맞아요. 한눈에 보는 방법, 맞아요. 한 번에 모아서 정보들이 모여 있는 사이트들을 다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세 개가 뭐 있죠? 세 개가 일단 세 개가 일단 K 스타트업이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즈 인포라는 곳이 있고 SM 테크가 그래요. 가장 큰 세 가지입니다. 주로 이 세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세 개가 들어가 봤거든요. 뭐 일단 양이 많은 거는 둘째치고 달라 다. 맞아요. 다 다 달라요. 모아놨다고 하는데 이게 다 다르고 맞아요. 네. 여기에 없는 것도 또 뭐 어디 가면 또 있대. 그러니까 이 정보가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맞아요. 누구 하나 이거를 딱 꿰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떤 맞아요. 구조로 정책 자원금이 돼 있는지 이 스트럭처를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뭐 이럴 수밖에 없는 사정은 아까 저한테 설명해 주셔서 들었어요. 그렇죠. 뭐였죠? 잠깐 실제로 어떤 단계에서 어떤 걸 해야겠다. 그런 걸 누가 정리해서 알려주면 좋은데 그냥 뭐 그런 사업 공고만 쭉 나와 있으니까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 그치. 안 맞는 건지 그 수만 개를 다 볼 수도 없고 근데 이 정리를 해서 딱 알면은 아 요건 나한테 해당되겠다 안 되겠다 제목만 봐도 파악이 되는데 그러니까 정보가 가공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공이 안 돼 있죠. 네, 사실. 그냥 정보가 맞아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중소벤처기업부라는 게 제일 상위 맞아요. 기관이잖아요. 네. 그 밑에 이제 이런 그 정책 자금 이런 걸 지원하는 부서가 맞아요.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창업진흥원, 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맞습니다. 진공단 이렇게 공무원들이 맞아요. 이게 많은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밥그릇 싸움하는 것처럼 그치. 이런 걸 해야지 이제 평가가 그렇죠. 잘 나오니까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사이트를 다 만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 놓고 이제 다 올려놨는데 지네가 다른 부처에서 만든 것보다 좀 더 나아야 되니까 맞아요. 남들이 공개를 안 없는 하는 거를 게 또 넣고 그렇죠. 얘는 또 똑같으면 또 자기가 평가가 안 되니까 또 없는 걸 그렇죠. 넣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타는 사람 입장이나 알아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없는 것도 되게 많아. 되게 많아요. 네. 주로 그거죠 지방정부 거. 네, 지방 정부라든지 뭐 광역시 네. 아니면 뭐 군, 시군구 단체에서도 구청도 있어 구청. 네, 구청도 자체적으로 이런 정책 자금을 많이 푸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는 또 따로 들어가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현재 스코어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책 자금 알아봐야지 하고 아무리 백날 뛰어봤자 이걸 누가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은 이거는 뭘 해도 이거 말고 뭐가 더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뭐 이런 뭐 찜찜함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당연히 놓치는 정보 엄청 많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일단 제일 큰 문제인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다들 그 얘기만 해. 뭐 정보가 많이 있다 알아봐라. 그 얘기가 없는 거지. 확률. 그렇죠. 확률이라기보다는 그 합격률. 그러니까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뭐 어디는 뭐 1억 준다, 뭐 10억 준다, 3억 준다, 뭐 많은데 맞아요. 이게 지금 너무 좋아 보이긴 하는데 맞아요. 내가 지금 뭐 업력이라든지 그렇죠. 나의 지금 현재 매출, 맞아요. 뭐 나의 경력, 뭐 이런 게 있을 거야 내 사정이. 맞아요. 그럼 나에 맞는 게 뭔지, 그러니까 맞아요. 맞는다는 게 이제 내가 지원했을 때 합격 확률이 높을 그렇죠. 자금이 뭔지 맞아요. 실제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 실제로 하나하나 그런 사업을 지원을 하려면 어느 정도 그런 투입 공수가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사업 계획서도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서류도 내야 되고 하는데 이게 내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됐을 때 뭐 얼마나 좋은지 가성비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니까 막상 이거 지원을 해보고 싶은데 막상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왜냐하면 포기를 하는 그걸 거죠. 지원하려면 일단 알아봐야지. 그렇죠. 사업 계획서 써야지. 맞아요. 거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맞아요. 아니 내가 무슨 세무사 시험을 지원하더라도 그렇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맞아요. 합격률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봐야 그렇죠. 이거 시험 공부를 할지 안 할지 내가 마음을 먹는데 맞아요. 좋은 건 정부 상품들은 쫙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합격률이라든지 나한테 적합성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맞아요. 뭐부터 내가 알아봐야 되는지를 그
디즈니 보면 그 곰돌이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네, 네. 그러다가 시간만 가다가 맞아요. 끝난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죠. 그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첫 번째인 거고. 정보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고. 맞아요. 개인별 상황에 대해서 매칭이 안 돼 있고. 맞아요.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게 빠져 있어. 핵심이. 결국은 사업 아이템이 좋아야 합격이고 아니면 맞아요. 탈락이거든요. 맞아요. 이 아이템 얘기가 없는 거예요. 네, 아이템을 실제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 이 사업 계획서가 보여지는 게 천차만별인데 그걸 또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 지원금의 그 합격률 높이는 팁이라는 게 결국은 네. 아이디어를 어떻게 잘 꾸미느냐인데 그렇죠. 가점을 어떻게 더 받느냐의 문제인데 맞아요. 제일 중요한 아이템. 아이템에 대한 얘기는 아무도 모르지 이거는. 그렇죠. 그 얘기에 대한 게 제일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보를 여러분들이 지금 찾는다 정보 지원금 그러면 딱 두 가지예요. 무료 정보, 유료 정보. 맞아요. 무료 정보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그대로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고 뭐 그냥 뻔한 얘기하다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돈을 낸다. 돈을 내는 거는 이제 거기지. 이제 유료 컨설팅, 유료 정보. 그렇죠. 이분들은 뭐가 문제냐면은 이분들은 그거지. 아이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아이템은 사장님이 알아서 갖고 오시는 거고 맞아요. 저희는 사업 계획서 그걸 가지고 잘 꾸며가지고 맞아요. 성공 확률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베이스가 없는데 높여서 뭐 하냐는 거. 아이템이 0이면 아무리 얘네들한테 꾸며도 맞아요. 의미가 없는 건데 아이템이 어느 정도 돼야지 그분들이 도움이 되는 거고.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료 컨설팅의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거의 다 비슷해. 착수금을 받든지 상담비를 받는다. 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렇죠. 얘네들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성사 비용을 10%에서 15%를 떼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원금이든 뭐 대출이 나오면은 거기서 맞아요. 무조건 돈을 10에서 15%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거예요. 꽤 큰 돈이죠. 부담이 될 수가 있죠, 진짜.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거에 비해서는. 맞아요. 또 아이템 성전까지 해주고 뗀다라면 뭐 좀 맞아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아이템 선정까지 해가지고 이 정도 떼면은 뭐 그거 괜찮아. 그렇죠. 더 떼도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아이템은 다 나보고 하라고 하고 자기들이 뭐 이렇게 사업 계획서 좀 써주고 맞아요. 정보 좀 이렇게 좀 찾기 어려운 거 찾아가지고 당신 뭐 매출이라든지 경험해가지고 이거 어떠세요? 한번 지원해 보세요. 맞아요. 이거 해주고 10% 뛴다? 이 정도는 사실 오늘 우리 이 영상만 봐도 해결이 그렇죠. 될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아까 네. 우리 얘기 나눈 것만 해도. 네, 그렇습니다. 진짜.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앞서 언급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최대한 한번 정보를 한번 채워봅시다. 네, 되는지. 정부 지원금, 정부 대출 관련해서 유료, 무료 다 통합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는 인사이트. 네. 혹은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 핵심 있는 것만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네. 뭐 두서없이 일단 얘기를 해보고, 네, 네. 여러분도 알고 싶은 거는 이제 뭐 얘기해 주시면은 조금 더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해봅시다. 정부 지원금을 받을 때 우리가 사업 계획서 쓰잖아요. 맞아요. 그죠? 제일 첫 제일 번째. 중요하죠. 사업 계획서 쓰는데 첫 번째로 오해하는 게 사업 계획서를 네. 현재 가지고 있는 사업 아이템. 그렇죠. 예, 그걸 가지고 써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온라인 판매만 하시던 분들은 이건 아예 내 대상이 아니다. 뭐 아예 뭐 꿈도 안 꾸지 않는 분도 많이 있으시고. 왜냐하면은 정부 지원금 받는 사이트 들어가보면은 네. 거기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 무슨 뭐 융합이니 무슨 맞아요. IoT니 뭐 5G니 맞아요. 바이오니 뭐 오가닉 맞아요. 이런 거를 위주로 준다고 써 있잖아 거기. 맞아요. 네. 근데 나는 실제로도. 온라인 셀러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하지도 않은 장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랑은 안 멀게만- 맞는다. 멀게만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사실 보면 이건 정부 지원금은 사업 계획서를 보고 합격 불합격을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런 계획을 내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뻔한 얘기 같은데 오해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런 거를 하겠다라는 그 계획이 그럴듯하고 정부가 좋아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현실성이 있어 보이는 데이터가 맞아요.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렇게 하겠다. 맞아요. 사업은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입니다. 사업 계획서는 그래도 현실적이고 지금 하고 계시는 장사랑 근접하면은 가장 좋겠지만 어디까지나 계획을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기를 정부 지원용 얼굴 상품, 정부 지원용 아이템을 하나 없으시면 만들라고 저희는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사업과 무관하더라도 그렇죠. 정부 지원금을 탈 수 있는 아이템을 사업 계획서에
넣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발한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개발을 해야지 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개발이 뭐겠어요? 해외 소싱이죠. 그렇죠. 네. 네. 그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아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해외 소싱이라는 거는 국내에 없는 거를 우리가 사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거가 누군가 개발을 했겠지, 그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네. 그걸 내가 했던 그 사람이 했던 간에 사실 이거를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네. 그래서 와디즈하고 똑같은 거지. 그것도. 맞아요. 네. 와디즈랑 네, 똑같습니다. 해외 소싱을 하면은 없는 거를 갖고 그럼요. 오니까. 개발인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해외 소싱 상품이 이 정부 지원금을 합격시켜주는 이제 그런 조건들 있잖아요. 네. 뭐 아까 얘기한 뭐 바이오니 무슨 맞아요. IoT니 뭐 이런 거를 다 갖춘 올인원 상품을 내가 갖고 오면은 제일 좋겠지만 그렇죠. 사실 그런 거는 많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미래라고 했잖아요. 미래. 맞아요. 그러면 한국에 없는 그거를 소싱을 한다고 하고 거기에다가 이런 키워드가 붙은 기능을 추가하겠다. 그럼요. 이런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쓰면 사실은 끝인 거예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실제로도 내가 뭐 예를 들어 실버카를 개발한다고 할 때 실버카 상품 자체만으로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좀 약하지만 여기 실버카에 뭐 IoT 기능을 넣는다든지 뭐 바이오 기능을 추가를 해서 심박수를 재는 기능을 추가한다든지 그런 거를 계획서에 넣으면은 정부 정책에 부합하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결과물을 낼 때도 처음에는 IoT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한 실버카를 낸다고 계획은 했으나 그래도 그 결과 보고를 내는데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은 한다고 해가 돈 받았는데 이게 그렇죠. 구현이 안 되면 돈을 뱉어놔야 된다. 맞아요. 사실 이제 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지만 네. 이게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간 것만 보여주면은 안 뱉어놔도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해외 소싱 아이템에다가 이걸 애드에다가 하겠다고 제안을 한 상태라면은 그렇죠. 사실 그 해외 소싱 상품만 여기까지 개발했다. 그렇죠. 이미 있는 상품만 그렇죠. 해도 사실은 잘한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 정도만 네. 돼도 그다음에 정부 기관들이 이게 실패해가지고 뱉어나게 되는 케이스가 생기면은 본인들도 지금 고가에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웬만하면은 뭐 이렇게 성의만 보여줘도 그렇죠. 뭐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 결과물이 있으면은 네 그런 리스크를 지질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게 또 뭐가 유리할 수밖에 없냐면은 다른 그러니까 해외 소싱을 안 하고 그냥 맨 땅에 이런 사업 계획을 쓴 사람들이 이제 이런 물건을 가지고 내가 돈을 벌겠다고 제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그분들이 내는 그 사업 계획서에는 이 아이템이 지금 존재를 하지 않고 맨 땅에서 다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 개발을 하겠다는 그 기획서가 다 글과 무슨 맞아요. 도면 이런 걸로 끝나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해외 소싱 아이템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사진에다가 뭐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완성된 거. 그렇죠. 렌더링도 있고 사진도 있고 다 있죠. 그러니까 이 뽀대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현실성에서 이왕이면은 이건 거의 다 돼 있네. 뭐 맞아요. 이 조금만 하면 더 되겠다. 네, 딱 정부에서 지원만 해주면은 아, 이 사람 개발할 수 있겠구나라고 확신을 갖는 거죠. 그 심사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이런 배경 때문에 그렇죠. 암암리에 해외 소싱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 계획서에 썼을 때 제안이 통과된 경우가 많다. 맞습니다. 확률이 맞습니다. 또 올라간다. 그거가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 첫 번째. 맞아요. 왜냐하면 없는 아이템, 없는 아이디어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개발한다기 때문에 어쨌든 해외 소싱밖에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내가 뭐 맨 땅에 개발하려면 몰딩 뜨고 뭐 몰딩을 몇 개를 그렇죠. 만들어야 돼. 그거는 그럼요. 돈이 네. 많이 들어가는 거고. 네. 그리고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이렇게 신용만 해도 통과가 되니까 맞아요. 네. 이걸로 돈을 받고 네. 이거를 사실 내가 다른 사업, 다른 아이템에 그렇죠. 간접적으로 쓸 수가 있죠. 맞아요. 왜냐면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딱 공통비라는 게 있어요. 뭐 직원 인건비라든지 뭐 광고비, 뭐 마케팅비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모든 걸 써야 되지만 그래도 좀 유도리 있게 뭐 공통될 수 있는 부분은 공통비로 쓴다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뭐 자세히 들어가면 이제 테크닉에 대한 건 끝도 없겠지만 네. 간단하게 또 넘어가고 네. 아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정책 지원금이 있고 정부 지원금이 있다고 그랬죠.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 주는 거하고 대출이 두 개가 있다고 맞아요. 하는데 일단 이것부터 대출이 있다는 거를 모르는 분들 일단 많아요. 그냥 정부 지원금 하면 그냥 받는 거. 네. 그것만 생각하는데 일단 대출이 존재한다는 거. 맞아요. 그 네.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유리한 조건이다. 맞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가 낮고 맞아요.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이제 법인 그 대표의 연대 책임이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네, 예전에는 사실 대출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연대 보증을 쓴다든지 그래서 뭐 보증 잘못 써갖고 막 큰일 났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2018년부터 법이 바뀌어갖고 대표자에게
연대 보증을 지는 거를 국가기관에서 정책 자금을 쓰게 되면은 없어졌습니다.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대출을 하시더라도 만약에 뭐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안 될 경우 폐업을 하신다든지 그러면은 대표자의 연대 보증 책임을 지는 게 법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대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거부감 그렇죠. 있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난 네. 남의 돈 쓰는 거 싫어한다. 그렇죠. 예, 그거가 이제 뭐 이자보다는 이제 문제 생겼을 때 갚아야 되는 거.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뭐 언제까지나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전 정부에서 이제 조금 너무 이렇게 유리하게 저는 사실 이거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연대보증 서야죠. 근데 지금 연대보증을 폐지해 버렸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법인해 가지고 정부에서 뭐 신보라든지 해서 본고 써가지고 돈을 빌렸는데 네. 회사가 폐업을 시켰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버는 경우는 못 봤어요 사실. 그럼요.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사실 이거 해가지고 부동산 사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죠? 그렇죠. 네. 정부지원금이 너무 잘 나오니까 이 맞아요. 대출이 왕창 빌려가지고 회사 네. 일부러 폐업시켜가지고 그걸로 부동산 투자 뭐 그런 맞아요. 분들 수없이 많은데 맞아요. 그런 식으로 제대로 돈 버는 경우는 나는 못 그럼요. 봤어요. 네, 정부 지원금은 최대한 빨리 졸업을 하시는 게 좋죠,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네. 뭐냐면은 보험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출을 맞아요. 아무리 많이 빌려도 이게 정부 지원금을 빌리면은 맞아요.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는 안 하면 사실 바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돈을 왜 안 무조건, 쓰냐는 무조건 거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우리가 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이제 설명드릴 이런 중요한 가점 요소들을 갖춰가지고 네. 무조건 받아야죠, 그죠? 그럼요.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네. 합격률 그 얘기 좀 해봅시다. 네. 과연 내가 되겠냐? 뭐 조건이 까다로운 거 아니냐? 뭐 나한테 맞는 게 뭐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생각이 드실 텐데 네. 어려워 보이잖아요, 정부 지원금이. 그럼요, 네. 예. 괜히 이거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닐까? 네. 뭐 이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맞아요. 합격률이 알아야지 뭐 커트라인 뭐 이런 얘기. 맞아요. 근데 실제로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다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작게는 수백만 원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뭐 수억 원까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처음에 하실 때 아 이거 내가 되겠어? 아니면 뭐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도전해 보면은 어차피 사업계획서 하나 가지고 조금만 바꿔서 쓰시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만 틀만 잡아놓으면은 그거 하나 가지고 작은 지원 사업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얘기해 봅시다. 그냥 되는 것도 있어요? 아무 조건 없이. 아 그럼요. 그냥 주는 것도 사실 있어요. 신청만 하면 주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일단 그거부터 얘기해 봅시다. 네, 일단 뭐 공간 지원해 주는 곳이 있어요. 어떤 공간을 빌리고 그거를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빌려주는 사업도 있고 그리고 비대면 바우처라든지 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프로그램 같은 거 사는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회계 기장료에 대해서 원래 월 한 15만 원씩 내는 거를 한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지원 사업도 여기 있고 보니까 엄청 많네. 인증비도 네. 지원해주고 특허비도 지원해주고 맞습니다. 상표권도 지원해주고 네. 미국도 해줘요? 네, 상표권? 미국 상표권을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지원을 이게 많이 더 해주는 비싸잖아요. 훨씬 미국 비싸죠. 상표권. 그다음에 네. 아마존 할 때 창고비도 지원해주고 맞습니다. 수출 지원 엄청 네, 많죠. 우리나라는 일단 수출로 일단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나라라서 수출에 대해서 증대하기 위한 정책들이 되게 많아요. 이것도 쉬운 거 방법 많죠. 실제 네. 수출 안 해도 네, 서류만 구매 해서 의향서만 써도 맞아요. 미국 회사나 외국 회사에서 네, 써준 맞아요. 구매 희망서만 있어도 맞습니다. 수출 지원을 받죠. 맞아요. 법적으로 아무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걸 수출하겠다라는 의향이 있다는 그런 이거 선거죠. 하나하나 지금 다 할 얘기들이 많은데 네. 어쨌든 그냥 돈을 여기다 써라 하고 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디에다가 어차피 사업하면 들어갈 돈들을 그렇죠. 그냥 공짜로 주는 거는 되게 네. 많고 그 다음에 대출 그냥 내가 조건 안 돼도 주는 대출 맞아요. 실제로 뭐 온라인 교육만 몇 시간 들으면은 보증을 서주는 그런 대출도 있고 얼마까지 주고 많게는 한 5천만 원 정도까지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특허 아까 앞서 말씀드려서 무료로 특허 받으신 다음에 그 특허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그러니까 공짜로 네. 특허비 지원 받아서 네. 그걸로 특허 낸 다음에 그걸로 이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수출 실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받을 수 있는 대출도 있고 어떤 기관이랑 상담을 해서 대면 네, 상담하면 대면 상담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대출도 뭐 1,0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또 그 안에서 뭐 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우대해 주는 거는 더 많고요. 사실 요거 하나하나 다 어떻게 받는지 얘기 하나 주고 싶지만 길어지니까 네, 맞아요. 뭐 이런 게가 지금 있다는 거 하고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그럼 따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누구나 가능한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조금만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난이도가 낮게
그렇죠. 확률 높게 받을 수 있는 거 뭐가 맞아요.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아직까지 사업자 등록증을 한 번도 낸 이력이 없으신 분 그런 분들을 예비 창업자라고 하는데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서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최대 1억에서 평균 5천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받아요? 이거는 사업계획서를 쓰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서류평가도 하고 발표평가까지 해서 통과를 하게 되면은 비용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냐 그죠? 네, 그다음에 발표자라고. 맞아요. 네, 이 그렇습니다. 가점 부분은 이따가 쫙 얘기할게요. 아, 네네네. 네, 어떻게 해야지 사업계획서를 잘 쓰느냐, 네. 가점 받느냐는 이제 여기 그렇죠. 방법도 많이 있죠. 네, 그거에 우리 대한. 오늘 얘기할 거예요. 네. 일단은 뭐가 있는지만 지금 얘기하고 맞아요. 네, 이거는 사업계획서 잘 쓰고 그렇죠. 발표자라고. 발표자라고. 그게 이제 5천에서 1억까지 나온 거고. 네. 그다음에 사업자를 내셨더라도 3년 미만이거나 내가 만 39세 이하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고 있습니다. 최대 1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평균 한 7천만 원 정도 받으시는 이건 어떻게 받는 사업이에요. 거예요? 사업계획서? 그것도 역시 사업계획서 그리고 발표평가 똑같네요? 있어요. 네, 똑같아요, 사실. 이거 두 개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고. 맞아요. 지방정부 하면 또 많죠. 네, 지방정부에서 금액은 좀 작지만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사업계획서하고 발표네, 그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 사업계획서하고 발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아. 가점이냐? 네. 많이 썼는데 일단 해외 소싱 아이템, 그죠? 네, 무조건 아이템은 해외 소싱을 하면 정말 유리한 아이템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이템이 구체적으로 있으니까. 그렇죠. 네, 거기서부터 일단 남들하고 확 앞서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정부가 선호하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정부 때마다 이건 매번 다른데 4차 산업혁명을 장려한다든지 IoT 기술을 장려한다든지 바이오 기술을 장려한다든지 연초에 그거를 발표를 합니다. 그거 어디서 봐요?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뭐예요?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네이버에 치면 돼요? 네,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찾아보시려면 smroadmap.smtech.go.kr입니다. 그거는 모르겠고 어쨌든 네. 네이버에다가 SM 로드맵 네,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입니다. 거기 치면은 뭐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기술 분야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배경, 산업 전망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네 해외 소싱 아이템에다가 그렇죠.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네. 그 로드맵에 있는 그 키워드들과 그 에어리어 그렇죠. 거기에 합당한 물건을 접목시킨다. 맞아요. 혹은 이게 접목된 물건이 있으면 제일 좋은 거고 제일 좋죠. 해외 소싱처에 그냥 이게 맞아요. 다 된 게 있으면 좋은 거고 맞아요. 없다 그러면은 반쪽짜리 아이템에다가 그렇죠. 이거를 내가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라고 맞아요. 사업 계획서를 쓰면은 남들보다 점수가 그럼요. 올라간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과거에 합격한 아이템들 쭉 보는 거. 맞아요. NTIS라는 사이트인데요. NTIS에 들어가시면은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R&D 과제를 했던 사업 결과 보고서들을 모두 다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합격된 그 모범 답안들이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내가 해외 소싱한 아이템을 이제 이런 거에 컨셉을 여기다 넣으면 맞아요. 또 올라가겠네. 네. 사실 합격 모범 답안 사업 계획서 네. 이런 게 존재를 하면은 네.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쓰면 좋겠는데 맞아요. 사장님은 있으시잖아요, 그게. 아, 사장님이 네. 이때까지 다 성공하고 심사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 모범 답안 DB가 있는데 네. 그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그 사업 계획서를 잘 쓰는 거는 이제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맞아요. 아이템이겠지만 네. 그 아이템을 꾸미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죠. 공무원들이 심사위원들이 좋아하는 그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에 들어가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카테고리별로 안에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이 산업의 전망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분석한 보고서 그런 형태가 PDF로 올라와 있어요. 실제로 내가 사업계획서에서 이 아이템의 배경, 뭐 앞으로 산업의 전망 이런 거를 뭐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쓸 수는 있지만 너무 어려우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을 사실 어느 정도 발췌를 해서 내 언어로 바꿔서 넣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런 아이템을 내가 이제 팔겠다, 만들겠다. 맞아요. 이게 왜 필요했고, 맞아요. 이게 왜 있어야 하며, 이게 맞아요. 있으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그렇죠. 사업이 발전한다. 그렇죠. 이런 걸 풀어줘야지 가점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거에 대한 풀어주는 거는 사실 아이템만 다르지 이 카테고리의 내용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하려는 카테고리랑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그 아까 사이트 이름 뭐였죠?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네, 거기 들어가가지고 모범 답안에 쓴 그 내용들을 그대로 긁어온다. 그렇죠. 참조한다. 참조한다. 네. 내 언어로 바꾼다. 네, 이거. 그러면 이제
아주 팬시한 그 그렇죠. 배경 이 아이템을 왜 내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렇죠. 배경이 사회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뭐 그렇죠. 파급 효과 뭐 이런 것들이 거기 다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프도 있고 뭐 도표 같은 것도 있고 뭐 조사한 통계 자료도 있고 다 쓰실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가점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가점이 될 수 있는 거는 인터뷰 자료라든지 외부 전문가 자료를 넣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해주죠. 그쵸. 이거는 노하우이죠. 나만 내 생각으로만 이게 잘 될 것 같다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줬더니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더라. 맞아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외부 전문가들이 거기에 무슨 뭐 그렇죠. 교수라든지 뭐 이런 맞아요. 어느 회사의 이거 전문가라든지 맞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거기다가 코테이션만 받아넣으면은 맞아요. 가점이 된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거 그리고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아이템의 렌더링 사진이라든지 실제 근접한 사진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이거를 이제 3D로 만들어 가지고 막 렌더링을 해서 하는데 우리는 맞아요. 해외 소싱할 경우에는 그 아이템이 있잖아 지금. 맞아요. 실제로 있으니까. 그 아이템의 그 사진 뽀대가 다른 거지. 렌더링하고는. 맞아요. 그러니까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여기다 고급스러운 맞아요. 고급스러워 보이는 거지 이게. 또 구현 가능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가점 받을 수 있는 게 뭔가요? 오픈되지 않은. 실제로 지방의 사업자를 내는 게 경쟁률이 낮아요.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수도권만 하더라도 경쟁률이 지방에 비해서 몇 배 이상은 높거든요. 그건 이제 중앙정부에서 주는 거 말고 그렇죠. 지방정부 거가 훨씬 많다는 거죠. 맞아요. 중앙정부 사업도 지방에서 시행을 하지만 그 경쟁률이 낮고 지방정부 자체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지방정부 자체도 예산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그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도 내가 지방에 사업자가 있으면 경쟁률이 낮고. 그렇죠. 왜냐면 저기 지방별로 쿼터제를 주니까. 맞아요. 돈을. 지방별로 쿼터제. 그 다음에 지방 자체에서도 돈을 뿌리는 게 많으니까. 그렇죠. 그건 내가 그 지방에 있어야 유리한 거지. 그렇죠. 그 지방에 있어야 됩니다. 도가 유리한 건 좀 아세요? 어느 도가 유리한지? 그 도가 각 도별로 장려하는 산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 대구, 경북 그런 쪽은 뭐 의료기기라든지 바이오 그런 쪽이 있으면 자동차 관련은 뭐 전남 그쪽 그 도별로 장려하는 산업이라든지 그런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내 아이템이 이쪽에 해당된다 그러면 그쪽에 사업자를 내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어차피 난 서울에 있다고 치면은 서울은 그냥 사무소라고 하고 그렇죠. 사업자만 거기다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카테고리에 맞게 유리한 데다가 그렇죠. 일단 지방은 무조건 유리한 거고. 네, 지방이 일단 유리합니다. 그다음에 카테고리까지 그 지방에서 원하는 걸 내면 더 유리한 거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가점 받는 요소가 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느냐. 네, 그다음에 맞아요. 벤처기업 인증이 있느냐. 맞아요. 사실 이 두 가지는 이건 진짜 좀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거 서류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 요즘에 엄청 그 광고, 인스타그램 광고 이거 얼마씩 받죠? 이거 만들어주는 거의 100만 원, 막 200만 원씩 받더라고요. 100만 원에만 만들어줘. 왜냐면 이게 있으면 대출도 잘 나오고 맞아요. 정부 지원도 잘 되니까. 맞아요. 근데 이거 본인이 다 하셨죠, 사장님? 네, 직접 제가 다 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사실 서류만 내면 끝나고 맞아요. 뭐 첨부 자료 같은 거 그냥 만드는데 사실 벤처 기업 인증은 사업 계획서만 쓰면 되죠. 맞아요. 사업 계획서 사업계획서만. 쓰고 네. 사업 계획서가 벤처스러우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사업계획서가 벤처스러운 게 뭐죠, 근데? 혁신 성장형이라는 게 있는데 내 아이템이 기존에 없이 혁신성을 주는 그런 아이템인가를 평가를 하는 카테고리인데 결국 벤처 기업 인증이라는 거는 벤처스러워야 하는 사업 계획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래에 할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 그렇게 벤처 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러니까 벤처스럽고 혁신성 있는 아이템으로 그런 사업을 앞으로 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죠. 사업 계획서 쓰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서류만 쓰면 되는 거네요. 다 서류죠, 사실. 네. 그다음에 장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장소 같은 경우는 이제 실사가 나오긴 하는데 공유 오피스에 이제 주소만 걸어놓으신 분도 미리 얘기하고 나와요? 네, 미리 언제 나온다고 뭐 오래 전부터 미리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 오피스에 회의실 잡고 실사 받으시면 돼요. 기업부설연구소라는 거는 이제 내가 연구를 한다. 우리 회사는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딱지는. 맞아요. 그럼 연구소가 있어야겠네요. 네, 연구소도 근데 그 앞에 명판을 붙이고 기업부설연구소 사진 찍고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는데 사대보험 직원이 사대보험상 직원이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럼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정리하자 보면은 이 가점 받는 키포인트가 벤처기업 인증이 있느냐, 네.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느냐 맞아요. 두 가지인데 벤처기업 인증은 혁신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그런 아이템을 만들겠다, 그렇죠. 소싱하겠다 똑같은 거죠. 해외 맞아요. 소싱을 결국 나 해외 소싱 하겠지만 네. 그런 아이템을 내가 개발하겠다는 거를 사업 계획에 맞아요. 쓰면 되는 거고. 맞아요.
그다음에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소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연구소하고 직원이 한 명 이상 있으면 되는데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 사업계획 지금 우리가 지금 사업계획서 그 정부지원금 받을 때 네. 그냥 사업계획서를 잘 써야 되는 건데 네. 사업계획서 쓰는 가점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해서 점수 더 맞아요. 받나? 그다음에 나 혼자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팀을 꾸려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맞아요. 네. 쓰면 또 가점이 되죠. 맞아요. 네. 근데 미래 계획이니까 최대한 많이 이 사람들을 채용을 하겠다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적으셔도 되고 그리고 좀 더 화려하게 보일 수 있도록 어떤 연구기관이랑 협업을 하겠다. 어떤 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겠다 해서 연구소 명판이라든지 미래 직원의 사진도 넣어서 최대한 화려하게 보일 수 있도록 넣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남들이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맞아요. 남들은 이런 거를 하면은 가점이 되는 거 맞아요. 내부적인 정보란 말이에요, 그죠? 맞아요. 근데 팀 구성을 한다는 건 사실 미래에 내가 이런 식으로 꾸미겠다는 거니까 그냥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팀을 해가지고 그렇죠. 뭐 연구팀, 뭐 마케팅 맞아요. 팀 이런 식으로 넣고 맞아요. 거기에 이왕이면은 이게 다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이게 다 맞아요.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일반 맞아요. 기업으로 하면 이게 다 따져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현실성 있냐 없냐. 근데 이제 네. 공무원들이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상대 평가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자라면은 절대 평가니까 맞아요. 진짜 같으면 돈을 주고 아니면 안 줄 텐데 이거 어차피 줄 돈이 지금 있어. 그렇죠. 그러면 지금 지원자 중에서 떨어뜨리고 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 말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나머지 애들은 혼자 하겠대. 그러니까 이런 게 아예 없어. 아, 근데 이 계획서에는 팀 구성 맵이 있는 그렇죠. 거야. 뭐 R&D 팀, 마케팅 팀, 그리고 여기 사진이 막 있어. 그리고 여기 무슨 뭐 박사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뽑은 게 아니라 내가 네가 지원을 해주면 맞아요. 그 돈을 이런 데 써서 이렇게 화려한 하겠다. 멤버를 내가 구성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 정보를 듣는 거하고 그렇죠. 이거를 쓰는 요령의 문제인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네. 산학기관, 무슨 맞아요. 연구소하고 내가 협업을 맞아요. 할 계획이다. 맞아요. 네가 돈을 빌려주면, 맞아요. 네가 돈을 지원해주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얘기는 해놨다. 맞아요. 그래 놓고 네이버 검색하고 구글 검색해가지고 맞아요. 무슨 서울대학교 무슨 산학협력단 맞아요. 이런 걸 다 넣으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실제로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에 비슷한 특허가 있는 회사를 그 산학협력단을 찾는 게 좋은데요. 키프리스에 검색하시면은 특허가 조회가 되고 그걸 가지고 있는 산학협력단이 나오니까 거기랑 이제 기술 이전을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그렇죠. 적으면 좋죠. 그리고 이 팀과 협업을 했냐 안 했냐는 사업 평가할 때 안 들어가. 그렇죠. 그죠? 그때는 아이템이 되냐 안 되냐만 봐지. 그렇죠. 네가 이런 조건으로 어플라이 해가지고 정말 협력했어 안 했어? 이런 직원 뽑았어 안 뽑았어는 안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안 이거는 봅니다. 평가할 때 그냥 맞아요. 가점으로 들어가는 요인이기 때문에 하면은 가점, 맞아요. 안 하면은 바보. 그렇죠. 예, 그거 마찬가지. 벤처기업 인증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연구소도 마찬가지고, 사업자 지방에 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까 우리가 설명드린 이런 것들 다 일반인들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 평가니까 이게 다 말이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가점 또 받는 거. 대표자 이력에 대한 가점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아이템과 유사한 학력이라든지 전공이라든지 회사에서 경력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 아이템을 정해놓고 내가 거기에 맞냐 안 맞냐 이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그 커리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는 아이템으로 그냥 선정을 하면 되잖아. 어차피 이거는 지금 이 사업하려고 지금 우리가 그렇죠. 이걸 짜는 게 아니라 네. 돈을 받기 위해서 아이템을 그렇죠.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네. 본인이 뭐 수의사면은 그렇죠. 수의사와 관련된 걸로 아이템을 선정하는 게 제일 좋죠. 고가가 이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약간 좀 맹점이 뭐냐면은 회사 경력, 그죠? 네, 맞아요. 내가 뭘 했는지 어떻게 알아 회사에서? 그렇죠. 회사에서 워낙 대기업들은 조직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뭐 생산직을 했는지 아니면 마케팅 일을 했는지 내가 그런 걸 CS를 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마켓 컬리에를 다녔다. 네. 그러면 CS를 했더라도 거기서 상품 개발에 대한 어떤 뭘 했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사실은.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향후에 이제 마케팅 이 개발한 물건을 어떻게 팔 거냐 그게 또 되게 중요한 가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라이센싱을 이용해서 이거를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개발한 무슨 아이템 하면은 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어떤 브랜드 딱지가 붙은 제품
하면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심사위 입장에서 내가 아는 브랜드가 여기 들어가니까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얘기는 쓰지도 않는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경쟁자들의 지원서에는 뭐 어디 뭐 와디즈에 런칭하겠다, 네이버에서 팔겠다, 맞아요. 뭐 본인의 그걸 뭐 하려고. 근데 여기는 이게 때깔이 다른 거야. 그렇죠. 해외 무슨 무슨 맞아요. 뭐 쉐브론 뭐 이런 맞아요. 누가 들어도 알만한 브랜드랑 라이센싱을 하겠다. 맞아요. 이 라이센싱을 하겠다는 그 접근 자체가 벌써 때깔이 다른 거야. 오, 맞아요. 얘는 지금 마케팅 기법에 대해서 일반인들하고 다르네.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런 기업 네임 브랜드들이 화려하니까 맞아요.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이거는 상대평가. 맞아요. 상대평가.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런 큰 브랜드들이랑 업무 협의를 처음에 할 때 그냥 비밀 유지 계약서는 누구나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라이센스 계약을 하기 전에 하기 전에 그냥 그렇죠. 알아봐서 내가 너희랑 한번 회의 한번 해볼까. 그렇죠. 그때 쓰는 게 비밀 유지 계약서 아니에요. 맞아요. NDA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첨부를 해서 사업 계획서에 보여주게 되면은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들이 돈을 빌려줘서 지원해줘가지고 내가 이 사업을 할 경우에 내가 이미 여기까지 지금 진도가 나가 있다. 그렇죠. 미리 다 라이센스까지 할 계획까지 돼 있다. 그렇죠. 영어로 막 돼 있고 사인돼 있고. 그렇죠. 거기 막 네. 우리 아는 브랜드 사인돼 있고. 네. 그럼 뭐 이쯤 되면 사실 지원 안 해줄 이유가 없죠. 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있죠. 네. 또 이제 치명적으로 게임 맞아요. 오버가 되는 거. 수출할 수 있다. 수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이러면 이제 게임 오버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네. 수출 가능성이 있다고 쓰는 어플리컨트는 그렇죠. 없겠죠. 처음 초기 단계에서 내가 수출까지 꿈꾸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뭐 수출까지 계획은 할 수 있어도 해외 바이어랑 구매 의향서를 받았다든지 그런 거는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이런 상품을 개발할 건데 그렇죠. 내가 타진해 보니 그쪽에서 구매 의향하려고 한다. 그렇죠. 내가 이거 개발하면 사주겠다라고 서명까지 한 의향서가 있는 거죠. 그건 누가 써주면 돼요? 해외 회사가 써주면 되는데 그 회사가 큰 회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심지어 중국계 아시는 분 있으면은 중국 공장에서 서명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물건을 살.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네. 내가 물건을 살 공장? 그렇죠. 네. 심사위원 입장에서 그거 알아봐요, 공장? 그 공장을 알 수는 없죠, 전혀. 그죠? 네. 그거 알아보는 그 프로시저가 있어요? 그 내부 없어요, 규정에? 사실.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심사위원 입장에서 한 얘기가 우리가 지금 가점이라고 쭉 나온 이야기들이 사실 이제 약간 좀 이렇게 과장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내가 개인 투자자다 그러면 사실 이거 다 알아보면은 그렇죠. 망신당할 것들이 많은데 네. 지금 심사위원 분들이 이거를 다 알아볼 맞아요. 수가 없죠. 심사위원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심사위원은 그 기관에서 그 당일날 심사해 주세요라고 불러서 하루 그냥 오시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지겹겠어요, 앉아있기가.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없는 내용, 그렇죠. 번쩍번쩍거리고.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거에 당연히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할 때 가이드를 주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에는 가점을 주세요. 맞아요. 그 가점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부 육성 키워드. 네, 맞아요. 그거랑 네. 이제 기본적인 뭐 정량 평가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 아이템 자체에서 벌써 일단 구체적이기 때문에 맞아요. 압도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쭉 지금 설명드린 이런 정부 키워드라든지, 그다음에 이 기획서 쓰는 그런 그 뭐 배경에 대한 맞아요. 것들, 그다음에 사진이라든지 외부 인터뷰, 그다음에 사업자가 또 지방에 있다. 그다음에 맞아요. 기업 부설 연구소 있고 벤처기 인증 있고 맞아요. 팀이 화려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대표자 이력이 연관돼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향후 마케팅 아이디어가 너무 맞아요. 확실하고 수출까지 방점이 찍히면은 네. 이거는 사실 끝나는 건데 일단은 핵심이 그건 것 같아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네. 우리가 이제 찾아보는 얘기 좀 이따 할 텐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고르는 게 힘든 거예요. 어디다 지원할까? 맞아요. 어디에 지원을 해야지 내가 확률이 높을까? 근데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거 하나 써놓으면은 그렇죠. 그냥 다 넣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다 맞습니다. 넣는 거. 네. 실제로도 처음에는 가장 돈 많이 주는 그런 사업에 이걸 써서 내시고 그게 안 되더라도 뭐 지방 정부에서 하는 작은 예산의 사업들을 다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대학교 때 무슨 클럽 같은 데 가서 이제 여기 테이블에 말 걸었다가 벤치 먹으면은 쪽팔려 가지고 또 여기 못 가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네. 내가 여기 지원했다 떨어졌다 되는 게 전혀 감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면 각각 가진 돈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를 안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어디가 나한테 가장 적합할까를 그거를 고르는데 시간 다 쓴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하나의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그냥 복사해가지고 다 보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이력서 보낼 때 카피해가지고 맞아요. 쫙 지원하듯이. 딱 그런 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발표할 때. 맞아요. 네, 발표할 그때 이제 뭐 거의 절반은 된 거니까. 그렇죠. 네, 네. 그때 가서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얘기하면 끝난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 사업 기획서로 복수의 맞아요. 다양한 정부 지원금과 대출을 맞아요. 다 어플라이해서 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사실 지금은 좀 이제 요 정도만 가지면은 어느 정도까지 한 3억, 2억, 뭐 1억 요 정도인 거죠. 바운더리가. 맞아요. 그냥 주는 자금 같은 경우는 최대한 1억 정도 되고 빌려주는 것도 한 1억 정도 된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네. 사실 그 이상으로 주는 것도 많죠. 네, 그럼요. 네. 근데 그것도 네. 사실 우리가 해외 소식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요거 이제 조금 이제 좀 까다로운 항목들이 좀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그래도 물건 자체가 거의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요건 이제 뭐 오늘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만 그래서 이게 단발성이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받을 수 있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만 막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럼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창업 준비할 때 주는 돈 따로 있고 그렇죠. 또 1년 됐을 때 주는 돈 따로 따로 있고 있고 3년 됐을 때 유리한 거 또 따로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회사가 클수록 또 그때 맞는 게 또 따로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거 로드맵을 그려야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할 때부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어떻게 할지 로드맵을 그리시라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원금하고 대출하고 같이 이렇게 표를 그럼요. 짜가지고 네. 그러니까 준비 기간 맞아요. 마이너스 6개월, 0, 1년, 2년, 3년 맞아요. 따라서 로드맵을- 지원금하고 대출금을 그렇죠.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해라.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죠. 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다들 일회성으로 이런 유료 컨설팅들이 돈 딱 받으면은 거기에 대해 맞아요. 수수료 딱 받으니까 맞아요. 제일 쉽게 나올 거, 확률 높을 거 딱 해가지고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고. 맞아요. 그러니까 될 것 같은 사람 딱 정해가지고 인풋 조금 넣고 돈 나오면은 15% 먹고 맞아요.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해주지도 않고. 그죠?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통계치를 보면은 본인 사업을 하실 때 사업하시기 전이나 사업하시는 중간에 90% 이상이 다 자기 자본을 끌어서 사용을 하시고 계세요. 1.5%만 정부 지원금, 정책 자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시고 있다는 통계치가 있습니다. 거의 지금 우리 설명들이 이런 것들을 못 받고 있는 거죠. 네, 못 받고 있는 거죠. 못 받고 있는 이유는 저랑 똑같은 것 같아. 정신이 없어요. 네, 맞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네. 뭐 도대체 어디에다가 내가 알아봐야 되는지 그러다가 그냥 기회를 놓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뭐 어쨌든 이 사업 계획서 쓴 거 다 네. 지원하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다 지원하면 되는 사실 거죠. 여기에는 내가 미스하는 게 없는 것만 중요한 거네요. 그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거를 좀 상담을 하면은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중에서 뭐가 그나마 좀 더 매칭이 된다. 그렇죠. 이런 네. 거는 아시겠지만 일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 그건 안 되니까 일반인 같은 경우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빠짐없이 다 보면서 기본적인 조건만 만족이 되면 다 지원을 해라.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네. 그것도 있잖아요. 이게 한 번에 올해가 2023년이다 그러면 이게 쫙 나오는 게 아니라 발표하고 좀 있다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맞아요. 뭐 어떻게 한 번에 스케줄링 하는 방법 없을까요?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는 연초에 정부 정책 자금을 어떻게 쓸지를 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작은 부처, 지방부처라든지 그런 데는 그때그때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 작년 거를 보게 되시면은 대략 몇 월 달쯤에 어떤 게 나오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걸 보면은 올해 것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그럼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미스하는 게 없어지겠네요. 맞아요. 네. 괜찮네요. 이렇게 알아보면. 네. 자, 그래서 오늘 뭐 중요한 내용만 쭉 얘기했는데 네. 일단 그 수많은 산발적인 정보를 미스하지 않게 하는 방법. 네. 내가 속한 그 구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구, 시, 뭐 군, 뭐 도 이런 식으로. 맞아요. 왜냐면 그 기관마다 다 따로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세 가지 맞아요. 모아놓은데 네. 거기 싹 다 보면은 딱 어느 정도 보면은. 내가 미스하는 거 없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괜히 걸르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 내고 조건만 봅시다. 맞으면 다 지원해라. 왜냐면 그렇죠. 사업 계획서 한 개로 다 되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배점. 아까 맞아요. 가점. 받는 그 사업 계획서 네. 그것만 사실 여러분 오늘 배워도 대단한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핵심인 사업 아이템이 해외 소싱으로 맞아요. 한다. 엑소싱.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할 때 라이센싱 하겠다. 네. 뭐 이 얘기 들어가는 것 자체로도 그럼요. 네. 해외 브랜드랑 뭔가 콜라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르죠. 그리고 내가 실제로 사업할 아이템하고 정부 지원금을 탈 아이템 그렇죠.
별개로 일치시켜야 할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돈 타서 네. 여기서 써도 된다. 물론 이거 물건 사는 데는 못 쓰겠죠. 네, 물건 사는 데는 못 써요. 근데 사실. 물건 사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로 이 물건을 사는 거에 도움이 되는 비용에 여기에 녹일 수 그런데 있다는 녹일 거죠.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물건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왜냐면 돈에 쫓기게 되면은 아이템 선정에도 쫓기게 되고, 맞아요. 당장 눈앞에 매출해 있는 아이템만 하게 되고, 뭐 브랜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자꾸 미루게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느 정도 목돈이 이렇게 확보가 되면은 그렇죠. 내가 제대로 된 장사에 대한 그 좀 맨정신으로 장사를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돈이 없으면 허덕이니까 맞아요. 당장 이렇게 팔 물건만 하다 보면은 맞아요. 이 사업을 제대로 키우는 그런 그림하고는 점점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사실 남의 돈으로 장사를 해야 맞습니다. 좀 맨정신으로 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어요. 전체 1.5%만 지금 받고 있는 네. 정책지원금하고 대출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궁금하실 게 더 충분히 많겠죠. 예, 뭐 돈하고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댓글이라든지 이메일 주시면은 뭐 기회가 되면 사실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뭐 오늘 얘기로도 뭐 엄청 도움되지 않았을까요? 그럼요. 네.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